간단히 설명 먼저 드리면 지금 여기 문화광장 부지라고 된 걸 보셔서 어떻게 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이 방향으로 돌리시면 이제 제 등편으로 이제 문화광장 부지가 문화광장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시민회관이라는 소방서가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저희 사업지 선정된 직후에 철거돼서 지금은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현건축 이주관님이 더 잘 알고 계셔서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요배 화장님이랑 처음에 논의는 가볍게 시작됐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일리가 있다라는 저희가 다른 판단이 들어서 이 지역에 이 중동로 32번 저희 센터를 포함한 이 12가구 주민들의 동의를 거의 한 군데 못 받았나요? 네, 한두 군데 빼고는 동의를 다 얻어서 지금 한 5년 전에 동사무소에서 시행한 그 벽화 이게 좀 효용이 없다. 그리고 오히려 좀 덜 도시 미관에도 별 그 득이 안 되고 오히려 좀 낙후된 이미지가 보여지고 그리고 좀 졸속으로 시행된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발상에서 논의가 시작이 됐고 강요배 화백님께 직접 들어야 되지만 강요배 화백님은 이게 다른 벽화로 대체할 게 아니라 이 중동로의 이 사업지의 도시재생 차원에서 그리고 문화광장이 조성될 거랑 연계해서 그 독특한 색채를 구성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물론 거기까지만 일단 얘기가 된 거고 이게 공공의 영역에서는 또 어떤 가능성이 있고 또 앞으로 어떤 이게 긍정적으로는 어떻게 발현될 수 있을지 저희끼리만 주목보시기로 할 게 아니라 패널분들 모시고 얘기를 좀 더 논의를 진행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행인 거는 저희가 조금 우려했던 것보다는 주민분들이 흔쾌히 이거를 어떻게 보면 아주 과감하게 칠을 아예 싹 바꾸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쉽게 해주셔서 그 부분은 우려했던 것보다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게 형광 펜으로 노랗게 이렇게 칠해놓은 부분들이 주민들 동의를 받은 부분이고 저희가 지금 사업비가 이 전체 그 벽면을 다 도색하는 거는 좀 어려워서 우선은 시범 삼아 이 12가구의 벽화를 지우고 다른 색깔로 대체하는 게 가볍게 진행을 해봐서 이게 저희가 기대하는 만큼의 효용을 가져오고 이 도보 환경 개선과 미관에 도움이 된다라는 판단이 주민들에게도 반영을 일으키고 그렇게 되면 사업 권역을 좀 넓혀서 지금 중앙동 일대 여기 말고도 나중에 시찰을 잠깐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벽화가 지금 시행된 곳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점차 넓혀서 이런 맥락의 시도들을 해보면 어떨까. 현재로서는 그 정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그래서 일부러 제가 패널분들 어떤 영역 어떻게 발표해 주세요 이런 거를 저희가 미리 자료를 드리거나 부탁을 안 드렸던 게 그냥 현재로서는 이 정도 수준의 논의라서 오히려 그런 거 없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정보 공유하고 의견 나누는 자리를 수차례 더 갖는 게 더 의의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행을 할 계획인데요. 유인동 센터장님 제가 알기로는 공공미술 전문가이시고 전국 각지의 그런 벽화 작업도 기획을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욕먹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네. 그러니까 2007년에 문광부 정책 사업으로 이제 전국에 벽화를 그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 일종의 도시재생이나 보건, 그 다음에 주민 커뮤니티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문화 정책과에서 해보자라는 제안이 있었고, 제가 이제 중앙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이런 공공 영역에 대한 문화 접근이 처음이었습니다. 근데 되게 힘들었고, 그때 당시 예산이 지금처럼 이렇게 4년, 5년 될 때 안 되고 단년도 사업으로 끝낸다는 방점이 있어가지고 저희는 죽어도 3년 이상 가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반영이 되는 문화도시 사업으로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나마 좋아진 것 같은데 어쨌든 변명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것 중에 가장 이슈가 됐던 게 이화동 벽화마을. 아직도 욕먹고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그때 당시는 뭐였냐면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같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토대가 아무것도 없었고 그때 당시 작가를 투입해야 되는데 작가들은 우리가 무슨 일꾼이냐 노가다냐 고귀한 작가인데 밖에 나와서 주민들이 시키는 걸 해도 주민들의 얘기를 우리가 왜 들어야 되냐.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 아니 우리가 하려는 거는 작가 고유 영역이 아니라 이런 공공 영역에서 그 공간을 공유하는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을 난 하고 싶다. 처음 한 얘기였죠. 작가들로서는. 그러니까 작가들 반발도 심했고 주민들도 내 땅, 내 벽에 너희들이 왜 점령군처럼 와서 이런 걸 하려고 하냐. 벽화 안 그려도 됩니다. 사실 벽화만 그린 건 아니었어요. 커뮤니티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때 어르신들 영정사진 같은 것도 했고 하여튼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그런 것들을 이제 최초로 시도를 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그 이후 시행된 것들이 시초격이네요. 네, 시초격인데 안 좋은 것만 지금까지 많이 됐고 좋은 것들은 뭐였냐면 근데 좋은 것들이 나온 어느 정도 엑기스가 간 게 문화도시 사업이라고 좀 생각하고 그때 참여했을 때 같이 변방에 있던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 그때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했던 친구들이 지금은 다 활동하고 있는 그 친구들이라서 사실 그때는 우리는 쓰레기는 남겼지만 인재도 남겼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큰 방점의 문제가 뭐냐면 신문 지상에도 남겼지만 오늘 제가 딱 한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드릴 게 지금 방금 말씀 중에 이제 강민배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연계라는 건데 미술한 친구는 미술만 보고 있거든요. 근데 미술이 공공연과 사회와 주민과의 연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도시 전체적인 거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의 연계성과 또 확장된 개념으로서의 그리고 여러 사례를 보는 그런 거를 고려하지 않았어요. 저희는 딱 벽화만 그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또 한 가지는 그 벽화가 사실은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어떤 프로세스에서의 벽화, 과정으로서의 벽화, 주민들과 가깝게 가는 지나가다가 남겨진 게 벽화. 사실은 그렇지만 결과는 어떤 공동체 회복이나 주민들이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뭔가를 할 수 있는 디딤말로서의 벽화였어야 되는데 그리고 저는 그걸 주장을 했고 근데 그게 와전이 돼서 벽화가 결과물로서의 벽화가 되는 거죠. 하나의 과정으로서 벽화가 남고 그거는 크게 의미는 사실 없었던 거예요. 참여하고 모은다는 게 문제. 그래서 그런 프로세스가 이게 왜곡되면서 지금 전국에 벽화가 많아졌고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최근에 부산 영도 문화도시에서 세미나가 있었는데 제목이 재밌습니다. 제가 저 벽화를 지워도 될까요? 굉장히 그 맹랑한 그 세미나였는데 거기서 이제 다시 한번 그동안 거의 10년 전 동안의 그 한국의 벽화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그 사람 또한 우리가 어떤 걸 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또 간과하고 지금 시점에서 보는 것도 좀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다시 한번 그 리워드 돼서 제 2라운드 한국의 벽화라고 한다면 여기 중앙동에서도 그런 지금까지 그런 맥락에서 뭐가 잘못되고 잘 됐는지 우리가 굳이 또 시행착오를 답습할 필요는 없고 그 먼저 번에 그 실행착오했던 것을 주의하면서 가면서 같이 여기는 또 키워드가 이제 문화광장과 함께 연계됐다는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벽화가 사실 그리는 벽화만 있는 게 아니라 담장을 허무는 것도 전 벽화의 일부분이라 보고 있거든요. 벽을 어떻게 활용한 거에 대한 문제지 벽화를 그리겠다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제 관점은. 그렇기 때문에 담장을 허물든지 아까 색채를 한다든지 지금 그 제주시 원도심 같은 경우에 우리 있는 탑동 주변에 80년대 90년대인가요? 이렇게 형태를 개량하면서 저기 보이는 저기 베이지 색깔 같은 거가 많잖아요. 근데 그게 외지 사람들한테는 그 베이지 색깔 저게 너무 이쁜가 봐요. 그래서
새롭게 골목에 카페들이 조성되는데 좀 베이지 컬러로 하는데 그 느낌이 맞아 들어가는 거죠. 주변이랑 그냥 갑자기 빨간색 파란색한 게 아니라 주변 정치와 그 거리와 골목과 베이지색이 돼가지고 이렇게 한적하니 조그마한 빵집이나 찻집이 생기는데 근데 그거 보면 저 색깔이 8, 90년대에 제주의 계량 한옥을 하면서 썼던 베이지색과 연계되기 때문에 그게 이질감 없이 오고 그것이 무태에서 온 사람한테는 굉장히 신경스러우니까 들어오고 뭐 이런 식인데 이 새롭고 멋있고 뭐 이런 거보다는 어떤 연계, 문맥 이런 걸 고려하고 확장된 것들에 대해서 포용하고 같이 연결할 수 있는 결국엔 큰 동원에서 도시와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게 기능할 수 있는 뭔가 편의적으로 기능을 하던 뭐 공동체 유대감을 강화하던 전체 뭐 도시 공공 디자인과 연계가 되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한 여기 방점 찍는 게 아니라 이것이 미래로 어떻게 확장을 될 수 있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최근에 어떤 세미나가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록봉기일스인가 공공 디자인 하는데 거기에 핵심 그게 이쁜 스트릿 퍼니처가 아니라 그 기획이 17년 동안 했대요. 기획만. 뭐 일본 애들 모두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획이 미래지향적으로 어떻게 가는가. 나폴레옹이 파리를 관련부터 개서문까지 400년을 도시를 기획하듯이 그런 장기적인 플랜으로 그러면 우리는 그 정도 못 가더라도 골목길 하나가 우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후세까지는 안 가더라도 뭐 10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 정도 고민은 상정을 해놓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 문제들을 저 말 시키면 말이 많아지거든요. 이 생각이 있습니다. 좋았습니다. 그럼 시간 관계상 나중에 다시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막 진행하겠습니다. 강민석 교수님은 지금 현직 공공조정을 심의위원장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까 유익도 센터장이 말씀하신 게 또 연계돼서 생각이 나는 게 저희 또 벽화의 약간 기능 부분에서 벽이 철거되는 것도 일종의 벽의 기능일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해주셨는데 저 너무 동감하는 부분이 그런 차원에서 이런 구조물, 조형물을 지금 공공조형물을 심의하고 계신 입장에서 또 보면 벽화 못지않게 지금 저희 그 도보 환경이라고 하나요? 지금 주차난이 워낙 심해서 인도의 반 정도를 지금 화단이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디귿자 형태로 스탠봉이 한 2만 스탠봉이 지금 주차 방지 용도로 지금 빼곡히 심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연장돼서 벽화 부분만 핸들링 할 게 아니라 진행이 되면 저는 참 이상적이겠다. 물론 부산 영도가 그걸 먼저 했는지 몰랐는데 좀 억울한 감이 있는데 저희는 더 앞서서 그러면 그런 게 진행이 되고 전국적으로 그런 거를 좀 선례가 지금 많지 않으니까 이런 걸 과감하게 행정과 잘 여기적으로 움직여서 그런 게 도시재생 차원에서도 쉽진 않은 일인데 오늘 행정도 없으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한 두세 분 저희가 참여를 독려를 했는데 안 오셨어요. 네. 다행이에요. 네. 살짝 귀찮을 해줄 수 있죠. 그래서 또 그런 부분은 형건출 건축가님이 또 공공 지금 그런 걸 중간에 브리지 역할을 해주고 계시니까 오늘 이제 의견도 공유되고 하는 선생님들 나오신 얘기를 또 저도 물론 전달하겠지만 그런 행정의 공공의 영역에서 또 전달해 주시면 그게 좀 스며들어서 단번에 되진 않겠지만 점차적으로는 저희가 17년까지 할 수는 없지만 한 2, 3년 안에는 그래도 보이는 성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말이 또 산으로 갔는데 강민석 교수님은 조형물 그 도보 환경에서 폴리라고 합니까? 중간중간에 이렇게 작은 조형물들 설치해서 동선을 이렇게 유도하고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의견이나 평소에 생각하셨던 걸 저는 짧게 유희동 센터장님 말씀에 맥락에 얘기를 하게 될 줄 알고 저도 뭐 그런 생각을 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이제 뭐 그 부분을 살짝 말씀드리고 이제 질문 뭐 궁금하셨던 것도 말씀드립니다. 저도
그 영도 프로젝트 세미나 관련해서 뭘 얘기할지 싶어서 네. 자료 좀 보고 왔는데 네. 그 벽화를 이제 지워야 되는 이제 단계. 그러니까 근데 또 유희동 선생님 말씀이 이제 초기 형태로 이제 이 벽화나 공공미술 이 사업이 좀 진행됐을 때 애로사항을 말씀을 해주신 걸로 제가 들렸고, 지금은 이제 많이 지나서 이제 좀 한 몇 단계 좀 이제 이르는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여기 오면서 드는 생각이 이제 공공미술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이제 좀 자기 반성을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고, 이제 새로운 대안을 찾기 모색하는 단계인 것 같다. 그런 이제 문제점의 핵심들을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이제 제가 그 자료를 이렇게 몇 개 보니까 미술 영역이 공공에서 다루어지는 효용성에 대해서 이제 회의를 제기를 하는 이제 발언을 제가 보고 일리 있다 싶은 게 뭐냐면은, 이제 공공음악이나 공공무용은 없고 왜 공공미술은 있을까? 이런 질문은 이제 행정에서 그 가시적인 성과로서 드러내기 유용한 형식이기 때문에 미술을 공공 영역 안에서 다루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아주 일리가 있는 말 같은 게, 미술 영역에 있는 입장에서도 그건 이제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들리는 겁니다. 미술이란 게 이제 그 예술의 어떤 그 성격, 그 본질을 다루기 전에 행정에서 이게 하나의 수단으로서, 도구로서 사용되는 데 있어서 유용하다는 건 미술이 갖고 있는 특징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이제 행정에서 가시적인 성과로서 벽화를 그리든 조형물을 하든 화단을 하든 시각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작용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요즘에 공공미술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가보면 이제 벽화의 문제 정도가 아니고 이제 그러니까 예술 형식 자체가 이제 거의 무제한적으로 확장돼서 미술이 뭔지도 뭐 그 영역 안에 있는 전문가들도 이제 해석하기가 힘들 정도로 이제 확장을 해가고 있는 것이 뭐 공공미술이 됐든 뭐 어떤 영역에서 그 미술과 연계해서 그 이해가 상충하는 지점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미술의 형식이 상당히 협소하게 수용되고 그게 발현돼 버려서 생기는 문제를 또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저도 생소하게 되게 낯설었는데 이제 뒤늦게 듣고 뭐 소사이어티 아트 뭐 이러니까 뭔가 나도 궁금해서 알아보니까 이제 주민들과 장기간 프로젝트성으로 같이 이제 뭐 대화를 통해서 책이 한 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게 미술인가? 저도 뭐 그런 다양한 방식인데, 이제 미술의 영역 안에서는 그런 실험들은 뭐 상당히 이제 뭐 익숙하지만 공공미술 안에서도 수용 가능한가? 이제 그런 이제 충돌, 그 서로 간의 어떤 욕구를 채우는 데 있어서 이 형식적 결과가 어떻게, 그래서 저는 그 참여 주체 간의 어떤 이해 상충과 그 뭘 이해 뭐 이런 어떤 그런 어떤 걸로 인해서 그 불균형한 어떤 그런 목적을 위해서 각각 행정에서 뭐 세금을 통해 가지고 사업을 계획하고 뭐 실무를 이제 도와주실 분들 모시고 또 이렇게 제안을 하고 미술가들이 또 참여하고 뭐 이런 다양한 이제 주민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각각의 입장의 그 균형이 이루어지긴 상당히 힘든 상황에서 그런 어떤 형식들이 이제 그 뭐 잘 담겨질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 그래서 지금 저는 중앙동 도심재생센터에서 뭐 이제 도심재생의 이제 이슈 중에 하나 중요한 건 지속성이고
그 중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수님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저희가 이해하자면 먼저 그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략히 현 공공 조형물 내지는 미술품이 기획되고 이렇게 발현되는 그 과정을 간단히 얘기해 주시면. 공공미술. 네, 그건 이제 분야가 이제 확연히 구분이 되어 있고, 네. 이제 저가 참여하는 건축물 미술 작품 심의위원회는 네. 민간 시장에서 발주하는 작품을 심의를 하는 거라서 이게 공공미술인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공공미술은 아니거든요. 네. 그 민간 안에 사유재산으로서의. 근데 공공이 개입해서 그 제작비의 이제 1% 미만의 금액을 건축비의 1% 미만의 0.7% 정도의 금액을 이제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 가지고 그 건축비 세제곱미터 이상이 하여튼간 근데 이제 이거 민간의 자본을 통해서 공공에서 그 법으로 좀 일부 그 작품은 그 미국에서 시작돼 가지고 거의 그 프로세스는 문제가 좀 있다고 지금 진단하고 계십니까? 그건 이미 그것도 마찬가지로 공공 미술의 그 과정에 거의 준하는 논란과 반성과 다시 또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이 또 있습니다. 지금 공공미술은 심사 제도가 있는데 지금 벽화하는 이 작업에 대해 가지고 없죠. 그 장치가 없잖아요. 그것도 문제죠. 저희 위원회에 그러니까 민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잖아요. 공공미술 심의가 일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정 기준 이상의 규모. 그럼 공공에서 발주한 그 이상은 심의를 근데 그 지자체마다 좀 틀린데 규모상 보통은 예산 규모인데 예산이 많고요. 근데 요 정도 급이면 그렇게 신사의 그런 지자체의 지자체 판단으로 가는데 이건 지자체 판단으로 가지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벽화 얘기가 이제 주기로 해가지고 지금 얘기가 시작되니까 어차피 그 얘기가 흐르는데 도시적인 시각을 가진 저희나 우리 현구철 건축가, 공건축가 입장에서 이 벽화 작업을 보면은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건 상당히 도시 문제에서 상당히 말단적이고 부차적인 요소로 보거든요. 그리고 실은 부차적인 요소예요. 근데 이것이 발생하는 그 배경이 손쉽고 우선 비용이 적게 드니까 도시 재생 작업에서 쉽게 채용해가지고 시작이 됐는데 이런 것은 이 도시 디자인이나 도시 관리 시각에서 보면은 도시 미화 운동, 도시 디자인에서 제일 초기 단계에 일어나는 그런 행위로 분류할 수 있죠. 근데 이런 그 과정들이 선진국가에서는 거의 한 100년 전에 지금 경험을 한 내용들이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뒤늦은 그런 입장인데 원래 도시 관리라는 것이 굉장히 복합적인 미뿐만 아니고 그 안에 무지하게 복잡한 그런 섹터들이 많이 이렇게 있는 것인데 그 시각에서 공공미술을 봐가지고 또 공공미술을 한 사람은 그 시각의 바탕의 지식을 가져가지고 이것을 해석해 나가야 성공적인 작업들이 될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입장이 지금 되기는 아주 좀 시기상조인 셈이죠. 경험이 좀 상당히 일천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쨌든 이거 출발이 됐으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금 개선해 나가느냐 하는 과제는 지금 여기 어떤 도시라고 하는 것의 그 관리 문제가 이건 과정 상에 일하는 문제니까 쭉 연속되는 과정에서 일하는 문제니까 근원적으로 이제 고민할 필요가 있죠. 근데 이것이 주도하는 주체는 행정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해책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긴 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그걸 깨가지고 할 거라고 기대를 하기는 힘들죠. 근데 제가 그 김석윤 선생님 말씀에 이어가지고 네. 지금 마무리를 하는 지점을 제가 좀 같이 잡고 가고 싶은 게 뭐냐면 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다 많은 얘기여서 그런데 네. 이 센터에서 예체능이라든지 네. 뭐 이런 컨셉을 잡은 것이 오히려 적절하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민분들이 주체적으로 몸으로 뭔가 하고 있고 그 지속성을 가져가게 만들어주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니까 미술의 형식도 너무 다양해서 책으로 나올 정도의 그 과정을 담아내는 형식이 미술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 그런 어떤 것이 담겨지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이건 저는 뭐냐면 도시 재생이 아니고 도시 회복, 뭐 마을 회복, 뭐 이런 거 아닌가. 근데 그게 미술이 됐든 음악이 됐든 무용이 됐든 다 이제 연결이 되고 있는 지점이다. 사실은 그것이 미술도 그 시각적인 형식으로 결과를 드러내는 과정을 넘어서서 이제는 우리도 그런 쪽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벽화 그리라고 해서 벽화를 그리게 하는 것 그리라고 해서 그리는 것 뿐이지 사실은 미술의 형식도 이제는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발현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센터에서 주민분들과 같이 뭔가 미술이라는 어떤 경험을 같이 하는 시간이 사실은 중요한 거지 벽화가 중요한 게 이제는 센터의 정체성이 좀 그래 보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도심재생센터가 할 수 있는 일들은 건물을 짓거나 그림을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민분들이 협동조합 얘기도 나오고 이런 거 보면은 센터가 이제 임기가 마무리돼서 없어지더라도 지속시키려는데 더 장치를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술이나 음악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 어떤 정신에 기여해야지 어떤 그 가시적인 결과물들을 그러니까 그건 철저하게 행정에서 미술을 하나의 수단으로 끌어들이는 태도와 같은 것이 될 수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네, 말씀하십시오. 미술이어야 될 이유도 저희 운영위원 회장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게 제가 초두에 말씀하신 거에 다 제가 그 위에 상위 카테고리란 말이에요. 도시를 생각하는 여러 가지 총론이 있다면 거기에 일부분 지역적인 강론으로서 이제 공공미술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1920년대에 뭐 그때 뭐 일 때문에 했었고 아니면 이제 공산주의 영역에서의 선동적인 그리고 주민을 교화시키려는 그런 것도 뭐 40년대 뭐 다 있었고 근데 멕시코 북한은 또 그쪽에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아까 선생님 말씀처럼 굉장히 행정에서 하기 쉬운 거로 됐기 때문에 전국에 확산되고 주범이 여기 있고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쨌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개인적으로 최초로 하는 것이 보여지는 결과물로서가 아니라 가정 공공미술 그래서 아카이빙이랑 도큐멘터라는 걸 많이 강조를 했어요. 독일의 카셀 도큐멘터에서 작품들을 보면 보통 책을 갖고 가는 거거든요. 아카이빙, 심정을 기록한 것들, 프로젝트들을 이제 도큐멘팅한 것을 갖고 가면 그게 나라별로 경쟁이 되더라고요. 스위스가 이만큼 하면 오스트리아는 이만큼 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동안 지역의 어떤 변화들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주민들과 같은 것인데 저도 이런 맥락이 막 있는데 이것도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사는 분들의 피드백과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같이 이런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더 적극적으로 있고 그것이
공공 영역으로 나올 때 고민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빨리 끝냈습니다. 예. 목이 타네. 중간에 정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강현석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사실은 다른 트랙에서 저희가 그 주민들이 참여하고 미술의 그 향유자를 넘어서 실제로 참여하고 본인들이 생산하는 그런 거, 뭐 그게 삶의 질, 도시재생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삶의 질을 보양하는 이런 차원에서는 다른 트랙에서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 벽화를 시범 삼아 이 12가구 동의를 얻어서 저희가 하려는 나름의 전략은 뭐냐면 앞서 김도현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도시재생 차원에서 도시공학 관점에서는 아주 말단에 있는 거라는 것도 저희도 동의하고요. 근데 또 그러면 또 동시에 또 가볍고 저희가 적은 예산으로 가볍게 시행을 할 수가 있어서 물론 방점을 행정을 설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사실은 다른 사업을 진행하는 데서 아주 큰 허들로 작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패널분들 모시고 저희도 카세 도쿄타 수준 아니겠지만 책자로 만들면서 이거를 누적 횟수를 늘려가면 이런 과정 자체가 행정을 그래도 그게 성사가 될지 모르겠지만 행정이랑 이야기를 하는데 좀 저희가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전략에서 일단 해보는 거고요. 그래서 또 상대적으로는 유이동 센터장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전국적으로 이런 일들이 지금 많이 시행이 이미 됐는데 거기에 상대적으로 비교적 새로운 거를 시도하는 것도 전략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영도가 먼저 지금 하고 있긴 하지만 저희가 많이 뒤늦은 건 아니라서 제주에서는 그리고 아직 그런 선례가 없고 그래서 서귀포시의 유일한 원도심에 있는 도시재생 사업지이기도 하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또 제주는 관광지니까 이런 관광지 제주에서 아까 말씀하신 베이지색 사실은 강요배 하병님도 그런 비슷한 직접 말씀해 주셨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런 뭐 옐로우 고초 계열의 뭔가 살짝 가미된 그리고 일조량이 되게 높고 강선이 벽마다 다르니까 그런 데서 톤을 조금씩 다르게 구성하는 방식 그런 걸 아주 구체적으로 직관적으로도 늘 컬러를 다루시는 분이니까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시도가 또 주민들이 참여하면 더 좋겠지만 이런 것들이 비교적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비교적 선례가 없는 상황에서 제주도에서는 처음 시행되고 그게 또 넓혀 가면은 강민석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미술의 영역에서 공공의 조형물의 영역에서까지 다른 무언가를 이런 같은 프로세스로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전략입니다. 물론 이게 뭐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만 해도 첫 모임이긴 한데 이제 일단 행정에서는 현재 수석부가 심하고 유일동 센터장님은 오히려 잘 됐다고 얘기해 주셨지만 선기입하면 행정이 선기입을 하면 맞습니다. 네. 전 행정을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선기입하면 무슨 되게 말씀인지 닥치겠습니다. 그 황근츠 박사님 의견도 하나 듣고 싶은 거는 그 지금 문화광장 이 사업을 또 같이 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 문화광장이 어떻게 진행될지 간단히 스케치하듯이 좀 분들한테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문화광장이 지금 설계가 공모로 1차가 끝나긴 했는데 그 진행되었던 과정을 제가 정확히 잘 설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설명을 좀 드린다면 사실 이게 73페이지에 자료에서 잘 나와 있긴 한데요. 2015년에서 2025년까지 어떤 사업 기간을 갖고 있는데 제가 여기에 그 자문 그러니까 그 서귀포 공공건축과 분과장으로 참여한 게 2020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제가 이 참여가 되게 됐는데 최초 서귀포 문화광장은 이게 행안부에서 이 지역이 좀 침수 지역이었었나 봅니다. 그래서 공모가 있었는데 여기 잘 나와 있는데 행안부의 공모사업에서 우수저류지에다 플러스해서 거기에서 문화광장을 같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 공모사업이 있고 이게 한 100억 정도의 규모였는데 그래서 최초는 지하에는 저류조, 우수저류조가 생기고 그 저류조를 통한 썬큰 광장을 만들었습니다. 최초. 그러다가 제가 이제 자문이 들어왔고 저희 공공건축가 이 세 사람이 여기 자문이 들어와서 썬큰 광장은 좀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해서 좀 피드백을 좀 다시 했죠. 그러면서 이제는 어떻게 됐냐면 지상에 그 광장을 만들고 우수저류조를 지하에 놓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다 그러면 동홍청 보건사업하고 관련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자라고 했고 그때 마침 서귀포 시민회관이 있는 겁니다. 그게 저희에게서는 되게 그 중요한 건축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보자라고 하면서 1차 진행되던 것이 스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하고 안전진단도 해보고 그리고 그 행안부 사업의 우수저류주의 사이즈에 대해서 재검토도 해보고 했는데 결국은 그 부분은 좀 어렵다라고 해서 철거가 됐는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 지금 현재 그 철거된 이 부지에 한 차량이 정확한 대수는 아니지만 한 500대 정도가 지금 계속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분들은 물론 광장에 대한 중요성은 인지를 다 하시지만 주차에 대한 부분은 뭐 바로 이게 피부로 와닿는 거기 때문에 주차 수요를 어느 정도 해소하는 걸 전제로 광장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다시 또 뭐 광장은 시민회관은 철거가 되고 다시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저류조 위치, 우수저류조 위치가 이제 또 쟁점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다행히 뭐 저로서는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안전총괄과에서 우수저류조 위치를 저 상류 쪽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상류 쪽으로 옮기게 되다 보니까 최초 우리가 공모를 냈을 때는 그 주차 수요가 필요했기 때문에 주차 빌딩이 들어오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게 광장도 아니고 공원도 아니고 그래서 뭔가 이 정체성이 없는 그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근데 우수저류조가 이제 옮겨지면서 지금 공모전 당선자는 이 서귀포에 있는 고글건축사사무소의 그 고성은 건축가가 당선이 됐는데 전향적으로 이 주차 빌딩을 없애고 주차 빌딩을 지하로 보면서 한 120대 정도로 확보가 되니까 주차 빌딩이 한 102대 정도가 확보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하로 놓으면 공사비가 한 10억 정도가 추가가 되긴 하지만 그 상부 전체를 이제 이 그 부지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전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그 공모 당선이 된 안을 이제 지금 좀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자 역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그 본인이 당선된 안을 다시 재교육을 하겠다라는 그 취지로 해서 지금 현재는 지금 설계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획 설계가 진행 중에 있는데 아마 그게 제가 뭐 또 다음에 또 참여하게 되면 그게 정리되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진행 중인 과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이 될 수 있는 상황인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좀 보여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아마 시간적으로는 되게 지금 급박한 상황이라서 빨리 조만간에 아마 결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시민문화 광장에 대한 그 진행되었던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고, 중동로 32번 길은 저희 그 시민문화 광장 조성하면서도 계속 중요하게 생각했던 길입니다. 여기가 중앙로하고 동옥로 맞습니다. 동옥로하고 연결되는 그 길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는 매일 조금 더 그 시야를 확장을 하면 매일 올레 시장에서부터 동옥로 건너편에 지금 문화체육복합센터하고 종합사회복지관이 지금 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서귀포 도심 내에 아주 문화 타운이 하나가 형성이 되는데 그걸 끌고 갈 수 있는 아까 선생님께서 연계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 어떤 연결 길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길로 이제 그 앞으로 이게 다뤄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에서도 사실은 공모전에서도 이 길을 다루려고 했었는데 너무 확장이 되다 보니까 저희는 그것까지는 갈 수는 없었고 마침 우리 김동범 센터장님께서 이 길에 대한 어떤 새로운 어떤 방향성을 좀 확보하고 싶다 그래서 저 역시 또 즐거운 마음으로 좀 참여하게 됐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공공건축가의 역할이 행정하고 이 주민분들 사이에서 서로의 의견들을 청취하고 행정 나름대로 또 고충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은 또 주민 나름대로의 또 요구사항이 있고 적절하게 그 조율하는 역할도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아까 모두에도 말씀했듯이 오늘 그 행정에서 나오지 않았는데 여기서 나온 어떤 의견들은 제가 또 전달해 드릴 수 있고 또 행정에서 지금 저는 역시 행정에서 하고 있는 일들에 같이 지금 자문하고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안들은 여러분들에게 또 같이 또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나중에 또 대학을 하다 보면 사실 여기 저희가 여기 그 중앙동에 계속해서 담당해서 지금 홍보처가 또 3명이 계속 여기를 뭔가를 그 어떤 제안도 하고 그리고 그냥 일률적으로 입찰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용역이 나가기 전에 저희가 그런 부분은 좀 그렇게 하지 말고 기획이나 어떤 자문을 통해서 그런 용역이 나갈 수 있게끔 지금 중간에 한 단계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를 지금 몇 번 계속 돌아다니고 있어서 오늘도 이 회의가 끝나면 좀 잠깐 걸으신다 그래서 다시 여기 계신 선생님들하고 선생님들께 생각하시는 중앙동 어떠신지 좀 저도 공유도 하고 싶은 어떤 그런 거예요. 제가 그 주민 정책도 상정차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뭐 도시주행 선정에서부터 준비 단계에서 선정까지 쭉 와왔었고 우리 센터장님께서 우리 32번 이 도로를 굉장히 중요시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반갑게도 생각하고 또 그 이전서부터도 우리가 그 원래 시작하고 주민 문화광장이 생긴다라고 했을 때부터 이게 연계를 시켜서 원래 분들이 자꾸 이쪽으로 와서 이쪽 지역도 좀 사람이 걸어다니는 좀 길이 돼서 주차장이 지금 시장 안에만 있어가지고 주차하는 관계도 뭐 러시아어 때는 굉장히 길이 다 중앙으로 막힐 정도가 돼서 좀 변두리 쪽으로 해서 저기 시민회관이 기철거가 됐기 때문에 그 조류조가 지금 아까 최민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기 실질적 조류조가 표현 가치가 없는 데거든요. 바닷가에서 이렇게도 안 되고 그런 상황이라 그 뭐 한 10몇 년 전에 그 하천 정비가 안 됐을 때 약간 한번 그 딱 한번 있었습니다. 지금 뭐 하천 정비 원활히 잘 돼 있고 지금 저쪽에 상류에도 큰 조류조 하나 또 있고 해서 우리가 지역 주민들이 조류조는 표현 가치가 없다. 여기 금사라 같은 땅에다가 무슨 조류조냐 이렇게 반대에 계속해서 있는데 지금 아까 저도 그 현 선생님께서 120대라는 말씀을 듣고 아까 말씀하시면 지금 450대가 지금 딱 치고 있습니다. 주차 제가 그 처음부터 그 현우생 시장님 때 이 지금 그 조류조가 사업비를 들어왔다 해서 막 선정을 하는데 그때 첫 설명회 때부터 굉장히 많이 많아서 지금까지 와서 뭐 그런 한 10년까지 10년은 안 되지만 7, 8년 전부터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사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은 사업비는 써야 되는데 안 돼 주민들은 반대에 있어서 못했고 그건 좀 마련하다 없지 약간 엇갈려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은 아까 우리 선생님이 센터장님 그랬을 때보다 이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벽화 사업이 선진국에서는 다 지나간 사업이다. 지금 우리는 그 뒤쫓아가고 있지만 그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과연 선진국에서 이게 뭐 별로 뭐 초기 단계에서 좀 뭐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좀 문제점이 있어 뭐 이제 사장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지고 실질적으로 벽화도 여기 보면 한 4년 전에 이렇게 조성이 됐는데 이게 처음에는 사람들이 시각적으로 좀 쌍박하고 좀 재밌네 이렇게 했지만 이제 시간이 한 3, 4년 흐르다 보면 막 퇴색되고 이게 다시 어쨌거나 손을 가야 되는 입장이라서 또 이제 그 전국적으로 뭐 웬만한 도시지식원단을 가보면 다 벽화 너무 식상하다. 그래서 이게 좀 뭔가 좀 개선점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또 저의 입장에서는 주민을 지금 제가 대표의 입장에서 우리 서귀포 지역의 그 사람들의 성향 자체가 연말에 인도블럭 뜯어고치는 거 웬만한 사업을 해서 시행해서 몇 년 있으면 자꾸 고쳐고치는 게 그 피 같은 예산을 정해가지고 또 이제 또 뭐 돈 쓰기 위한 사업하기 위한 이런 사업들을 한다는 그런 그 부정적인 시각들이 좀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이 사업은 나도 동감을 하는데 지역 주민들의 가다 오다 하는 말들이 저한테 직접적으로 옵니다. 참 당신이 뭐 사업 좋은 거 한다면서 맨날 돈수를 삼아 그러냐. 이거 헌데가 주민들 동에서 다 행정에서 다 이제 결정이 돼서 한 사업인데 지금 내가 이거 동물이 굉장히 어려운 숙제인데 요 12가구의 동의를 받았다고 해서 이게 일괄적으로 다 지어버리거든요. 저기 과연 이게 지금 샘플링이 돼서 이렇게 다 보고 검증이 되고 우리 선생님들 모셔다가 이렇게 한 거는 저는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봐지고 그 뒤에 말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전제가 첫째는 저 입장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아까 선생님이나 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듣고 공감이 가는 부분도 없지 않습니까? 이해를 하는데 모든 주민들이 이해를 해줄 거냐 요거에 대해서 우리 센터장님이 좀 더 신경 써서 좀 해주시고 이거 뭐 베이지 색깔로 뭐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전문가 거기 하는 것들이 우리 일반 주민들보다는 좀 낫겠지. 물론 100%다 공감을 하고 공감을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그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은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이 되고 이제 현 선생님께서는 저 시민 문화광장 쪽에 지금 120대가 지금 조성이 된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 계획들의 행정 문제가 제가 맨날 행정에서 좀 다툼이 생기는 게 이런 것들을 사업 계획을 완벽하게 짜가지고 사업 시행하기 바로 직전에 사업 설명회로 공청회 보고 이렇게면 주민들이 그걸 보고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느냐 이거 좀 개선이라면 어떤 대답을 하느냐 이거 사업 계획이 딱 되고 예산이 딱 배정이 딱 되고 해보니까 더 이상 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는 사업 설명회나 공청회가 무시키기로 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도 밀착형이 아니고 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떤 데로 가는 게 좋겠냐 주민 의견을 좀 먼저 좀 들어봐줬으면 그 사업 시행하기 전에 뭐 주민들이 불만 가지고 반대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좀 없애지 미리 좀 공청회를 미리 하고 사업 설명회 미리 해서 주민 의견을 반영되는 설계가 돼야 되지 않겠냐는 이렇게 해서 맨날 시청에 가면 쌓기도 합니다만은 그 지역 주민들의 말들을 이 공직자 사회가 너무 경색이 돼서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쉽고 그 저기는 이제 저희가 120대는 저희들이 주민이 반대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저희 지금의 저 부지가에 3,000평 가까이 되니까 물론 중간에 이렇게 수로가 있어서 그걸 100% 3,000평 활용하지는 못하겠지만 그 공사비 그 10억, 20억이 문제가 아니고 시청에서는 주차할 공간 만들 말해주면 땅을 사서 만들겠다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저렇게 우리 지역에 저런 땅이 있다는 게 지역 주민에서 굉장히 축복입니다. 저거를 잘 활용해서 지하 2층 정도는 최소한 2층 정도 내서 지금 현재의 주차가 채워줄 수 있도록 한 층만 가지고는 저는 부족하다. 공사비는 좀 들지만 그 공사비가 새로운 땅을 사서 그 비용보다는 훨 적게 들어간다. 그런 것들을 생각을 좀 해주셔서 자문을 때문에 지난번에 그 공사가 제가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시민문화관의 저 주제는 아닌데 지금 말씀하신 말씀은 전적으로 옳은 말씀입니다. 지금 노예 주차장하고 지하 주차장에서 한 150대를 확보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쪽에 지하 수위가 8m 이하에서 지하 수위가 물이 나옵니다. 이 땅이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런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하 2층을 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근데 만약에 이게 주차가 지상으로 올라오는 순간 정말 아까 말씀하셨던 그 도심 내 이렇게 넓은 공간이 아마 더 이상 확보는 아마 어려울 겁니다. 저도 그거에는 문화광장인데 주차를 이렇게 세우고 그런 것 저도 솔직히 문화광장으로서 기능이 상실되어 버리니까 그것도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우리 저 주민센터에 지금 지하 3층을 팠습니다. 물 안 나왔습니다. 이 지역의 장마철 지나서 딱 2달입니다. 2달 물이 나오는 시기가
저 상경 오피스텔 거기 한번 우리 나왔습니다. 예, 그 지하 38대, 2층 할 때, 요거 데이지 호텔 팔 때 그 시기에 두 달 물이 터졌고 거기도 그 시간만 피해서 공사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공사에 좀 어려움은 있겠지. 하지만 우리나라 건설 이 퀄리티가 세계에 다수가 안에 들어갑니다. 문제는 비용이다. 비용을 좀 아끼려고 쉽게 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뭐 시간상으로 바쁘다고 하지만 저는 이 시간은 중요하지 않다. 왜 그렇게 급하게 하느냐. 이거 여러분 같은 데를 전부 다 이제 자문도 받고 검토도 수십 번 보고 해서 하면은 댓글이 당장 뭐 1년에 끝나자, 2년에 끝나자. 저는 이런 것들이 무슨 큰 사고를 하면 100년 되기를 내보야지 뭐 10년 후에 생각해서 되겠습니까? 저 혹시라도 참고 뭐 아시는 분 아실 텐데 제주시에 저 북수광장 그 탐라문화광장 일대 있지 않습니까? 그 지하 주차장이 유료예요. 그리고 텅 비어 있어요. 그리고 그 골목골목에 차들이 어마어마하게 꽉 차요. 차들 다닐 수 없을 정도로. 그 동문시장 상인분들이 새벽 5시, 4시에 와가 차 주차시켜 놓고 출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시나 제주도 최대의 난제가 뭐냐면 지금 그 광장의 기능, 광장에 사람들이 안 와요. 그러니까 광장의 기능을 못 해요. 행사도 없고 탐라문화제나 뭐 한번 하지 아무도 안 와요, 사람들이. 동문시장에는 관광객이고 뭐고 야간이고 주간이고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옵니다. 상인들 주차 문제, 그 지하 주차장의 기능이 전혀 유료 무료의 차이가 그렇게 어마어마하고 그 실제 사용하는 시민들이 아닌 사람들의 차들이 주변 골목을 다 장악해 있고 그러니까 그런 지금 되게 그거 풀지 못하는 문제거든. 광장에 사람들을 유입할 수 있는 이게 뭐냐, 뭐 조례까지 만들어 가지고 그 탐라문화광장, 북수광장에서 문화예술 행사를 하면 예산을 1차적으로 지원해주는 조례까지 만들었어요. 근데도 광장은 텅 비어 있고 상인 차들만 주차가 돼 있고 그 안에 마련된 주차장은 이용이 안 되는 이 되게 아이러니하고 제가 좀 말씀 듣다 보니까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또한 지금 그 도심의 유료 주차장 지금 운영 시스템가 되냐면 이게 유료화, 무료화 두 개가 양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료화 주차장은 텅텅 비어있고 선생님 말씀하신 안 쓰더라고요. 그냥 무료 주차장 틈새만 있으면 남의 집 앞에 골목에 가다가 이게 무료니까 회전율이 전혀 제로입니다. 지금 시내에 가서 보면 아침에 와서 한 10시 되면 쫙 찹니다. 저녁 때 제가 밖에 나와서 차를 세우려면 지금 작년부터가 이렇게 주차하기가 최근에 더 주차하기 너무 힘들어. 아침에 가보면 싹 빠져있어. 그러니까 그 매일장에 와서 장사하시는 분, 주변에 사무실에 있는 분, 다 와서 장주차가 무료고 도심에는 불가피하게 소유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전면 유료화가 돼야 됩니다. 무료화, 유료화가 상존하는 그 주차 시스템과 되고는 절대 유료 주차장이 아니고 무료 주차장에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지역 사람들 우리 저기도 속담에 화장실 가도 차 타고 가야 된다. 몇 걸음을 걷고 싶지 안 하고 싶은 문화가 지금 부착기가 있어서 이런 문화가 탈피가 돼야 되고 그런 것들을 그 도심에 다 주차 유료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용어일지 모르지만 이거는 해결하려면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유료가 가야 되고 단 그 지역별로 지역 주민들에는 약간의 그 할인율을 좀 이렇게 해서 지역 주민들을 달래줄 수 있는 이런 방안도 마련해 줘야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10년 전에는 주차를 아무 걱정 없이 했거든요. 최근에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또 이제 이쪽에 주차장이 생기니까 무료 주차장이 생기니까 다 이쪽으로 와서 우리 지역 사는 사람 너무나 불편한 것이 옛날에 너무 좋았다. 근데 차량의 증가와 유료화가 돼가면서 무료 주차장만 있으면 다 왔다. 여기도 1년 주차가 있었지만 여기 중년 도로가 되니까 미리 좀 이거를 정리를 하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좀
조금 뭐 불합리한 점도 있고 보기 좀 이상한 점도 있지만 그런 고육 지책으로 이것도 그걸 빼는 겁니다. 예. 이 결과적으로 여기가 되면 이만큼만 공감받지 아까 제가 또 두 번째 말씀 미안하지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반드시 개선이 되려면 지역 주민들이 너무 불편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달래줄 수 있는 정책도 좀 같이 병행이 되면 그나마 지역 주민들을 좀 이해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 말씀 저도 많이 하는 것 같긴 한데요. 저도 이제 그런 데 생각나는 게 뭐냐면 미술 지금 되게 형상성이 있는 되게 구체적인 이제 그림들이 벽화에 있는데 이제 뭐 그 톤을 좀 달리하면서 색을 한 가지 색을 변화를 좀 칠해보는 건 어떤가라는 제안에 저는 상당히 동의를 하는데 이게 과연 미술에서는 이게 아주 높은 수준의 어떤 형식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공공 영역 안에 들어갔을 때 이게 과연 그 분위기에 같이 스며들 수 있는가의 문제가 사실은 지금 다시 이제 그런데 차라리 색으로 채색 계획으로 들어가는 거는 이제 보면은 그 미술 영역 안에서의 상당히 심층적인 전문성은 공공미술에서는 좀 다른 형태로 또 발현돼야 되는데 그걸 너무 거기에 담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불협화음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 광장도 하나의 그런 벽화의 어떤 그런 그림이라고 봤을 때 광장에 너무 집중하고 이게 하나의 작품으로서 이제 결과 지어지기 위해서 상당히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그런 지금 주차 문제나 이런 이 상황과 이 결합되는 부분까지 고려했을 때 그 전문성이나 그 높은 수준의 어떤 그 결과물, 광장에 대한 디자인이라든지 건축적 뭐든 거기에 또 너무 매몰되거나 몰입돼서 오히려 더 그 간극을 넓혀버리는 이 벽화를 바라보는 시각과 같은 그 광장은 또 그들의 디자인에 만족스러운 수준의 결과로만 너무 집중하니까 그래서 채색 계획을 통해서 한번 실험을 해보자는 어떤 그 말씀의 의도는 그 미술의 전문성을 너무 과하게 여기 담아내지 말고 그걸 약간 톤 다운해서 이 분위기와 같이 좀 흡수될 수 있는 구조로 생각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좀 이제 그 비교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광장에 대한 생각도 저는 이제 주차 문제가 상당히 이게 그 조형성이나 예술성과는 상당히 무관한 문제인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 같다. 여기 색을 칠하건 그림을 그리건 건물은 상당히 다양한 시대의 형태의 건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색이 됐든 그림이 됐든 그건 건축물의 그 벽을 차지할 뿐이지 전체 조형을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상당히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미 있는 것과의 어떤 상관관계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저도 그런 생각이 강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에 상당히 동의를 하고 있고, 근데 아까 형부 건축가님 간략히 스케치 해주신 것처럼 이게 애초에 행안부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는 국토부 사업으로 도시재생을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저희 보고 쳐다도 보지 마라 이러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희가 발언권이 없는 상태긴 한데, 그리고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제 평소의 생각을 간략히 얘기 드리면, 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광장을 그냥 작품으로 지금 기능과 어떤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다 치면 너무 거기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에 제가 동의하고 있고, 좀 구체적으로는 저는 외부로 주차 타워가 나오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행해야 되는 기능이 그게 가장 주민들 입장에서 가장 큰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서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주시에 이미 그 기능을 잘 못하고 있는 광장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저희가 거울 삼아서 봤을 때는 아마 지금 시행되고 있는 고글 그 건축사님이 하시는 거는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빈 공간을 확보하는 거, 거기에 좀 주안점을 두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령 주차 타워 자체가 일종의 공공 조형물이 돼서 1층은 비워두고, 그 주택에서도 1층 비워둔 필로티 구조처럼, 그래서 1층이
천정이 있더라도 그 부지는 확보가 되니까 그런 시도를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고요. 그리고 저희 또 재생의 관점에서 저희가 예체능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그 제주시에 있는 광장을 보면은 아까 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시장에 비해서는 너무 유동인구도 없고 유입되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문화예술 사업을 그 행사를 시도는 하고 있지만 그마저도 관객들이 거의 없는 수준이고, 그래서 서귀포시가 다른 뾰족한 앞으로의 대안이 없는 지금 현재의 상황을 봤을 때는 여기도 앞으로 서귀포시 문화광장이 부지는 확보가 될지 모르지만 어떻게 기능할지는 저는 조금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애초에 여기 도시재생을 했을 때 김석윤 그때 당시 위원장님이 저희 그 서귀포 그때는 시내단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을 때인데 그런 의견을 주셨어요. 제가 그 부분을 많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그 생활체육 부분을 많이 활성화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가 했던 생각은 이렇게 서핑 인구가 또 있고 제주도에 저희 사업 부지는 아니지만 서핑하는 인구들이 그거를 일종의 트레이닝 그런 그 전초 단계로 하는 게 스케이트보드를 많이 타더라고요. 근데 이게 선진국에서는 이제 아주 만연해 있는 공공시설물이기도 한데, 물론 국내에도 사례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젊은 층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액티비티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설계해서 광장에 넣어서 광장의 기능을 애초에 좀 성격을 규정해서 가는 시도도 고려해볼만 하지 않을까, 평소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광장의 기능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기대 치들이 있을 수 있는데, 네, 맞습니다. 일단 열린 공간을 확보해 둔다는 거는 절대적으로 긍정적으로 다가가. 지금 산지천 광장이 비어 있는데 비어 있는 거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얘기예요. 언젠가 활성화됩니다. 활성화되려고 그러면은 광장이 아니고 이제 주변이 달라져요. 주변의 상가들이 달라지면은 금방 활성화될 텐데, 어쨌든 지금 오픈 스페이스를 지금 확보해 놨다는 거는 도시가 있는 한 가능성,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진 거죠. 그래가지고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열리는 공간을 많이 확보해 놓는 거는 지하 2층 파가지고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의견으로 좀 봅니다. 산지천 관광이 지금 상당히 오히려 저는 거기 자주 가는 편인데 너무 번잡해지면은 재미가 없을까봐 겁니다. 저 혼자 가가지고 앉아있으면 그렇게 쏠 수가 없어. 근데 분명히 언젠가는 저게 역할을 합니다. 위원장의 말씀이 되게 중요한 게, 제가 경실련 세미나를 저번 주에 갔다 왔는데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이동 형태 이게 많이 바뀌었대요.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게 오픈 스페이스. 그러니까 전에는 멀리 나가서 노는 거를 했는데 코로나 팬데믹 사태 이후로 사람들의 유동을 제주시, 세종시를 이렇게 부분해서 봤더니 작더라도 그 소도시 안에서의 오픈 스페이스를 이용한다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그 외적인 변화에 있어서 사람의 공간 활용이라는 게 중요하고, 더군다나 그런 오픈 스페이스는 결국에 이제 그 방금 말씀한 비어 있음으로 그것이 중요한 그런 공간으로서 그것이 팬데믹 위에는 더 많은 그런 활용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서 되게 중요한 말씀 같아요. 비어두는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지금 바닥 마감을 산지천은 그 현무암 판석 이렇게 블럭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깔아놨는데 그건 어떤 행사나 뭐 대회를 이벤트를 유치할 때 좀 불리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닥 마감을 그런 거를 열린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을 설치하는 데 유리한 그런
마감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지금 네. 얘기가 이제 광장 얘기도 나오고 도시에 대한 생각은 네. 그렇게 복잡하고 다양하다. 광장하는 사람도 광장하는 사람들의 생각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그거고 우리 지금 오늘 핵심 주제인 예. 사실 돌아가서 네. 이것에 대한 고민을 좀 더 심하시겠습니다. 얘기도 좀 더. 그 벽화에 대한 사실 좀 저도 뭐 저는 전문가 아니지만 이렇게 다녔을 때의 느낌에 대해서 좀 한마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고요. 주차 부분에 대해서만 잠깐만 제가 언급을 안 하고 가면 이게 좀 그럴 것 같아서 지금 제 생각으로는 그 광장에서 소화시켜 줄 수 있는 그 주차 대수가 그러니까 하부의 주차 대수가 제가 300대 400대가 가버리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어떤 거냐면 아까 우리 김재균 선생님께서 회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저기 광장을 비워놓는 상황에서 이 앞으로의 생각은 뭐냐면 그 진입이 전체적으로 모든 상황에서 이 도보로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 생각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고요. 근데 그쪽으로 만약에 차량 지하에다 차량을 200대 300대를 만약에 그러니까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요. 저는 제일 걱정되는 건 제주의 그 지하수가 만약에 파괴된다는 건 거의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게 제일 걱정되는 것도 하나가 있고요. 그거는 두 번째는 뭐냐면 너무 집중시켜서 그쪽으로 차를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마을 주민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건 저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서귀포시하고 이게 제가 행정 쪽에 조금 같이 의논하는 상황에서 얘기를 한다면 주차는 분리시키는 방법을 지금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옥로 건너편에 지금 공영 주차장을 확보했고요. 그것도 아마 제가 정확한 대수는 모르겠는데 여기보다 더 많은 대수를 지금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불편한 겁니다. 도로 건너편에 있기 때문에. 그쪽 주민들은 편한데 맞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거는 센터장님도 뭐 알고는 계실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이 안에서 분산시켜서 그 주차장을 조그만 땅이지만 확보를 해서 이게 좀 분산시키는 게 어떻겠냐. 물론 그것도 장점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또 단점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고, 일단 벽화 부분은 제가 우리 여기 있는 이 벽화도 있지만 저쪽 그 중앙동입니다. 길 건너편에 보면 아마 그냥 동네 분이 작업했는지 정말 조악합니다. 조악한 벽화가 있는데 내용이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 안에 보면 감귤 따러 가자 랄랄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리고 사실은 너무 조악하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 벽화가 이게 하나하나 이게 뜯어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거기는 몇 번 가도 그걸 또 뜯어보게 되더라고요. 물론 그거는 저 자신의 문제일 수는 있긴 한데 그래서 벽화가 조금 더 우리 삶에 가까운 그 얘기,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좀 꾸며지는 것도 나는 좋겠다. 이 실체적인 얘기를 좀 드린다면 지금처럼 뭐 너무 유행에 따라가면서 이렇게 그림이 아니라 혹시나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 마을 사람들이 직접 참여해서 조금 조악하지만 그 내용들이 너무 저는 좋게 보였고 너무 재미있었다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광장하고 시장하고의 근데 벽화도 벽화지만은 여기 효과를 보려고 그러면은 거의 그냥 보행저 정도로 그런 생각은 불가능할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지금 당장 지역에 불만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보행자 전용 도로가 돼서 매일 올레시장하고 문화광장하고 연결해서 올레길이 연장돼서 걸어다니면서 이쪽 지역도 보고 살피고 거기에 뭐가 있는가 또 이제 보면 그게 조금 활성화돼 가면 파급돼서 한쪽 더 있는 한 블럭 더 갈 수도 있는 그래서 그런 여기만큼은 진짜
아까 어느 분도 다 말씀하신 건 굉장히 중요한 길이다. 이게 발전 가능성이 무한하고 여기 심플링화 될 수 있어야 되니까 저는 그 채색을 한다는 것 자체도 베이직만 하나 단순하게서 너무 획일화 시켜버리면 그것도 좀 문제가 아닐 건가 이런 생각도 들어져서 우리 전문가분들 진짜 많이 와서 토론을 많이 했으면 저는 상당히 좋겠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이게 우리 시뮬레이션이라도 해볼 수 있는 이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도입을 해서 보고 듣고 이게 실제로 봐야지 이렇게 글만 해가지고 실제로 피부에 와닿지 않지 않습니까? 다 해서 끝나서 저거 아닌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 주민들의 그 여론을 어떻게 여러분들의 문맥을 어떻게 만든 거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그것으로 제가 얘기 드린 동의를 구하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관련해서 여쭤봤는데 다들 뭐 만족스러워하시는 분들은 없거든요. 그냥 약간 주저하는 부분은 없잖아요.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러신 분들이 있고 적극적으로 나는 싫다라는 분들도 더러 계셨고 그래서 일단은 그런 상황이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획일화라는 좀 문제 삼는 케이스가 될 수는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굳이 저울질 하자면은 지금 현 상태보다는 가령 까만색으로 다 칠한다고 한들 저는 그 부분이 낫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골목길 하나에 대해 가지고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지만은 이 골목에 대한 고민들이 서귀포시 전체에 대한 서귀포시의 도시 이미지 하고 연관 속에서 생각이 돼야 되고 조금 더 커가지고 제주도의 전체적인 이미지에 관련을 가져가지고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그게 이제 도시적인 시각인데 좀 거시적인 시각. 이것도 같은 생각, 보행로 전용도로 같은 생각이 좀 생각이 급하게 나가는지 모르지만은 서귀포시의 도시 이미지하고 상당히 잘 맞아 떨어진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럼 서귀포를 오면은 뭔가 편하고 여유 있어 보이고 뭐 이런 그 개인적인 기억이 있어가지고 서귀포 오면 괜히 좀 천천히 걷고 싶고 어렸을 때 내가 서귀포 처음 왔을 때가 초등학교 6학년 때인데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은 서귀포 생각하면은 서귀포가 꿈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 지금 제일 또 어떤 딴 분도 언제 만났더니 그 얘기를 하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왔을 때 서귀포가 다른 건 길가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지금 생각으로는 좀 이렇게 자가체를 끝에는 서귀포 초등학교 있는 그쪽에 물도랑 거기 그때 전부 다 논이었지 않습니까? 물도랑 학교 마당 앞에다가 논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흔적이 없어져 버려가지고 지금 그 생각을 하면은 나 서귀포 꿈속에 자꾸 나타나고. 그런 기분 나의 어렸을 때 체험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은 이 도로가 좀 그런 성격의 길이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생각. 여기 심사하면서 몇 번 돌아보고 기가 있었는데 요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이 초등학교, 학교 가까운 거, 또 녹지가 큰 길인데 좀 이렇게 여기가 좀 있는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눈에 띄어가지고 유보도가 되면 어린애들이 마음대로 와가지고 좀 놀 수 있고 바닥에서
요새 이거 뭐 애들은 그런 장면들 놀이 안 하죠. 그런 바닥에서들 뭐 이렇게 우리 어릴 때 하던 장난 같은 것들도 이렇게 행사했으면 좋은 길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위원장님 말씀이 제일 어려운 작업. 그게 왜 그러냐면 저 개인적으로는 저 추구한바는 위원장님 말씀 동일하거든요. 오늘도 여기 좀 일찍 와가지고 두 바퀴가 돌았어요. 근데 그거는 일종의 감성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스페이스라는 말을 썼는데 어떤 공간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제로 베이스의 공간으로 보면 물리적 공간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 사이트 개념으로 본다면 켜켜이 여기 있는 문화, 감수성, 어릴 적의 추억, 자그마한 사건들, 동네 주민들 이런 것이 어우러진 상태의 그 어떤 무형의 것이 있는데 그것들을 충족하게 할 수 있고 그것들이 함께 아까 이제 녹아낸다는 말도 쓰셨는데 그것이 가능한가라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데 단선 하나밖에 없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오랫동안 다차원적으로 여러 가지 요소들을 보고 고민하면서 가야 된다는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섣불리 이런 깨끗한 레이어들을 다 담을 수 있는 것들은 조급하면 안 되고 끊임없이 이런 자리나 주민분들이랑 같은 자리들이 갈 수 있고 맨 마지막에 이제 이런 말들을 했어요. 저는 어떤 모뉴멘털적인 기념비적인 것을 세우면 이쪽에 폭력이 될 수가 있어서 아름답지만 누구한테는 어떤 공격적으로 볼 수 있어서 내가 추구할 거는 누구한테는 하나도 안 아름답지만 동네 주민이나 관계한 모든 사람한테 최소한의 그 불협화음만 가지고 갈 수 있는 즉 과정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으로서의 이런 어떤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최소 그러니까 요만큼만 나는 싫어가 나올 정도만 돼도 그건 성공한 거다. 그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들. 제가 잘 생각이 좀 드는 게 있는데 아까 허문다는 것이 저도 되게 마음에 와닿는데요. 사실 그 도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담장들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담장이 그 막힌 그 솔리드한 그 부분이 답답하고 그리고 너무 폐쇄적이어서 거기에다 뭔가 치장을 하신다는 그런 생각인데 저는 사실은 이게 허물지 못한다면 좀 더 이 도로하고 그러니까 길 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지루함에 대한 부분에 그 달래주는 게 벽화일 수도 있는데 그 담에 대한 부분이 이제는 그냥 그 어떤 그림적인 게 아니라 이걸 뭐 투시할 수 있거나 아니면 뭔가 이 새로운 그 시도가 오히려 더 좀 좋을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이렇게 보면 중앙동 내에서 그 자기 그 주차 공간을 마련하는 데가 있는데 그냥 반만 이렇게 잘라놓고 그냥 거기다 주차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겁니다. 오히려 그분들한테는 좀 더 그 디자인적인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준다든지 해서 그런 양보를 했으면 그분들에게 어떤 그 처리 방법에 대해서 지원을 하거나 그걸 만들어준다든지 뭐 그거는 너무 단편적일 수는 있겠지만 아까 생각이 드는 거는 뭐 이 길에서 담장을 이렇게 다 허문다는 것은 상당히 너무 그 급격한 어떤 변화일 수는 있겠지만 여기는 담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떤 그 제안을 해보는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벽화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거 말고 다른 한 가지 더 제안할 수 있는 건 없을까 하는 생각인 겁니다. 좋은 의견. 네. 그 생각이 언뜻 들었습니다. 제주도도 이미 행정에서 주도해서 많이 시행된 게 그 도보 환경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그 LED 전구 이렇게 막 바꾸는 거. 근데 저는 이것도 조금 회의적이긴 하거든요. 좀 일률적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공의 영역에서 디자인의 관점에서 좀 프로세스를 좀 달리하고 시도를 해보면 어떨까. 간판도 마찬가지고 간판도 뭐 대대적으로 이렇게 구간 나눠서 정비해주는데 간판 업체 그냥 한두 군데 용역 입찰을 한데 그냥 회계적으로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게 아까 김상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도시 전체, 제주도 전체 도시의 어떤 유형과 성격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는 돈은 많이 안 들지만 이게 상당히 잠재적으로 크게 작동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외연을 넓혀서 좀 핸들링 시도해 본다는 건 좀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비용을 얼마나 맥힐지 모르겠지만 네, 어차피 이거는 예산은 스크린 벽을 지금 벽화된 부분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그건 어떨 것 같아요? 디지털 그 패널을 그래서 이제 그 시절 따라 유행 따라 뭐 그림도 자꾸 바꿔주고 유명한 그림도 모형을 이렇게 띄워주고 이런 것들을 비용과 유지 관리 면에서 어떤 시공간 혹은 어떤 건물 하나를 상징적으로 그렇게는 할 수는 있겠죠. 이게 그 건물이 개인 건물이라서 우리가 이미지를 다 못하고 요만한 하나도 다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 어쨌거나 예산이 뭐 다소의 관계는 있겠지만 우리가 시범을 하고 이렇게 뭔가 실험을 한다는 그런 개념에서 보면 그런 것도 한 번은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건 어떨 건가 이런 것도 좀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제가 욕심입니다. 주차 방지 시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따 나가서 보시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공공 조형물을 심의하는 그런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지금보다는 그러니까 공공 조형물 여기 지금 가로에 설치물들 이 제품들 네네 저 개선하기는 상당히 힘든 일이. 그게 이 디자인하고 제조하고 그 속에 그 메커니즘이 아주 복잡해가지고 서울시 같은 경우도 저거를 좀 개선하려고 거의 한 10년 정도 걸렸어요. 요새 서울 가보니까 가로등이 좀 디자인 달라지더라고요. 벤치 같은 거 이거 디자인 해마다 했잖아요. 서울 저 디자인 담당 부시장이 있을 당시에 해마다. 그러니까 그나마 된 거지.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 공무원들이 그 상위 조례를 거의 따르지 않고요.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서울시 괜찮겠지. 그러니까 뭐 문화부 사업이든 관계부 사업이든 항공부 사업이든 아무 걸 이쪽 조례를 안 따르고 자기네가 별도 운영위를 만들어 조례를 만들어 이걸 따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따라버리면 그런 디자인 제품들을 이제 나라 장터에서 구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퀄리티는 뭐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굴러갈 수가 없는데 얘네들이 따로 디자인위원회 이런 걸 연기를 시켜주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이게 10년 걸린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따라 하려고 지금 다른 데서 하다 보니까 결국엔 나라 장터에서 구입하는데 뭔가 이제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서울시에서 계속 그때 부시장 있을 때 한 것들이 지금은 그나마 좀 세련돼져가지고 10년 걸린 거예요. 근데 여기도 그걸 하려고 그러면 일단은 어려운 게 이 도로 요만한 거에 관련 법규가 한 7개 이상이 나옵니다. 그 법률을 위반하지 안 되는 그걸 다 피해가는데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그걸 별도로 그 조례위원회 만들어서 그거를 만든 건데 그렇지 않고 여기서 어떤 과로 시설 경과시설을 바꾸다 지금 현재로는 되게 시간도 없고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스테인리스로 된 가로등 없애는데 10년 걸릴 것 같아요. 이제 공공미술의 규모란 게 해악이냐 뭐 공예냐 이게 사실은 그 시설물에 비하면 상당히 소박하고 뭐 그런 수준이고 이게 또 건축의 단위로 가면 또 달라지는 거고 사실 저희가 공공미술을 얘기해서 그렇지 저도 사실은 같은 생각입니다. 저 부분은 또 저 부분대로 이게 그 공공미술에서 인식하는 그 문제가 저기도 담겨져 있고요. 뭐 가로 좀 바꾸는데 뭐 디자인이 들어가서 바꾸는데 뭐 예술가들이 봤을 때도 참
그 행정에 우리가 알 수 없는 미스테리한 미지의 세계다 보니까 이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또 화단 얘기도 하셔가지고 뭐 그러는데 뭐 참 미술의 공공미술에서 생기는 문제 정도는 뭐 아주 혼돈만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전 공무원이거든요, 제가. 예. 그 시의원의 간판 재미. 예, 또 거기도 있습니다. 예. 간판도 있고 뭐. 문과가 있을 거예요. 달라가지고.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냥 뭐 우스갯 얘기처럼 제주시청 벽을 담을 없앴어요. 예, 그 시점에 언젠가 한번 담을 없애고 나서 그러니까 그 담을 없앤다는 문해진흥원도 담 없애고 막 한참 유행이 됐거든요. 담 없애고 나서 그 버스 정류장 정류소를 이제 교체를 그 한참 이후에 교체를 한다길래 그래서 뭐 와보라고 해서 가서 몇 명 앉아서 디자인 2개 가지고 고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초가 지붕 같은 이제 그걸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유리로 된 거가 좋은 것 같은데 결국엔 그 초가 지붕 모양의 버스 정류소를 고르시더라고요. 좀 못한 얘기지만 뭐 시장님이 좀 오래된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이제 아이러니한 게 담은 왜 없앴고 그 담을 없앤 취지에 안 맞게 그 시청 전경을 가리는 그 초가 지붕의 모양 문제가 아니고 이 뭔가 다시 또 그걸 뭔가 계속 그 담을 없앤 취지에 맞게 그 구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없이 그때 이런 느낌. 제가 오늘 아무런 관련 자료도 안 드렸는데 제가 예상한 것처럼 이렇게 워낙 내공들이 있으셔서 집중적으로 얘기하셔도 너무 좋은 이야기들이 공유가 된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또 선생님들 스케줄을 저희가 감안해서 다음 일정을 이렇게 잡아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퍼런스 공식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